가면서 그 철학자들의 이론을 하나씩 한 명씩 공부해 나가고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든. 어떠한 이유로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사라지고 내가 철학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근대에 들어가면서 철학 수업을 왜 배워야 되냐,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역사는 무엇인가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때 역사는 무엇이었어? 기억나는 키워드이지? 응? 사실? 그냥 사실이야?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묶여있는 게 역사서였잖아. 그렇죠? 철학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데카르트도 공부했고 플라톤도 공부했고 소크라테스도 공부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연결 지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데카르트의 철학이야.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철학,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글을 안 썼으니까 플라톤의 철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연결 지었을 뿐이야. 다 각자가 다 달라. 그러니까 문학을 생각하면 되겠죠. 까미의 문학이 따로 있고 카프카의 문학이 따로 있잖아. 근데 그거를 하나의 공통 범주를 만들어서 묶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일이죠. 역사가들의 일이고 철학사를 쓰는 철학사들의 작업이겠지.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철학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전개되어 있는 글이야. 바라보는 시선. 진보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은 진보적인 색깔의 철학사를 쓸 거야. 헤겔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정반합을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정은 뭐일까? 그 정은 뭐일까? 정반합.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진보적인 색깔을 더 강조하면서 합치려고 하겠지.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적인 색깔을 중심으로 합치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누군가는 바라보는 것이 다 각자 다르다는 거야. 다 각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 슈마의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읽었니? 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잖아. 철학이 그래.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 학생이었을까? 아니겠죠. 사실은 우리는 그 주류의 철학자들의 철학을 읽지만 다른 제자들이 쓴 철학은 또 달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여서 이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시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 모든 읽기에 나의 시선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철학사를 왜 배울까? 왜 배울까? 왜 배울까? 철학사를 왜 배우는 것 같아? 응? 만약에 내가 어떠한 내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 그럼 누군가가 물어보겠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거 너 말이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데카르트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칸트처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최소한 내가 데카르트를 인용하면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너희들이 아직 지금 슈마우를 공부하는 단계에는 슈마우가 이런 말을 했어 라는 것밖에 더 나아가지 못했어. 철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내가 슈마우에 대해서 내가 데카르트에 대해서 배우잖아. 그러면은 그걸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 나의 생각을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설명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지. 그치? 너네들 지금 에세이를 계속 써나가고 있잖아. 나의 생각과 그 철학자들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 설명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거든. 그게 아니라 폐기시키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 이론이 이렇게 써지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폐기되면서 성민이의 철학사에 그 철학자를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야. 철학이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물리학 같이 서로 공유되는 공식이 있어서 무조건 암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학문이 아니야. 너의 생각들도 다 각자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언어로 전달했을 때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철학이야. 명료하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철학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데 철학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시대의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대라고 끝나면 안 되겠죠. 슈마우도 마찬가지지. 슈마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이 곳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슈마였으면 지금 우리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데카르트였으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지금도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철학과 신학은 다르거든? 대부분의 철학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면 철학을 신격화해. 신화처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 너희들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을 왜 가는 것 같아? 하리학교는 여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 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너네 여행지마다 가면 호텔에 있죠.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호텔, 뭐 몽골의 호텔, 걔네 말고 그런 호텔에서 느꼈던 생각이 뭐야? 어떤 생각을 했어? 호텔에서. 여행지 말고 호텔. 다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호텔에 가서 생활을 하잖아? 그럼 내가 아프리카에 가도 불편하지 않아. 왜 안 불편할까? 침대, 뭐 간단한 뭐 이렇게 전기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물 뿌릴 수 있는 거 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 그런 여행을 하는 게 아니야, 하려면. 내가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든 그 곳에 처박혀 있는 거거든. 견디기 힘들다는 게 뭐 어떤 거야? 너네들이 철학 공부를 또 하지만 견디기 쉬워 어려워? 견디기 힘든 그곳에 나를 처박아 두는 거야. 왜? 적응을 해야 돼. 그 말에 최소한 적응을 해야 돼. 왜 그럴까? 응? 왜 그럴 것 같아? 어려운 말을 막 해가지고 잘난 척하려고? 그게 아니야. 그곳에 적응을 하잖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낯설게 느껴져. 캄보디아에서 여행을 하잖아?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것이 낯설게 다시 의미가 돼. 뭐 이게 좋든 나쁘든. 내가 몽골에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은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잖아. 내가 몽골에 있는 순간 한국에서의 삶이 다시 의미화가 돼.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다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야. 낯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을 놓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나를 잘 몰라. 근데 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너무 불편해. 견딜 수 없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내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야. 나는 왜 지금 상황이 되게 불편할까? 난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마음으로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누군가는 힘듦을 그냥 힘듦으로 지나쳐버리잖아? 그럼 나에게 남는 것은 없어. 근데 있잖아, 왜 힘들까를 생각하면 나한테 또 다른 남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쵸? 여행의 목적은 낯선 곳에서 이제까지의 나를 다시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거. 낯선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제까지 나를 다시 언어화할 수 있는 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낯선 곳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에 있잖아. 여기 나중에 지워줘. 우리가 누굴 배웠지? 플라톤을 배웠지. 또 누구를 배웠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웠어. 또 누구 배웠지? 중세 철학도 배웠죠. 또 누구 배웠지? 데카르트, 스피노자 배웠잖아요. 스피노자 배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 이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 올라가는 목적이 뭘까? 높은 곳에서 막 내려보려고 올라갈까? 성민아? 내려가려고 올라가는 거야. 산에 왜 올라가? 여기서 살 거니? 육류랑? 산 꼭대기에서 계속 살 거야? 내려가려고 올라가는 거야. 얘가 도대체 누구야? 하고 올라가서 내려가서 다시 나의 시선으로 얘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플라톤이 하나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야. 종교. 철학이 아니야, 종교야.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야 돼. 이 책을, 슈마우 책을 읽잖아? 힘들게 읽잖아? 다시 내려와서 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야.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25살 때 파면을 당했거든? 그 유태인이잖아. 파면을 당했어. 25살 때. 파면이 뭐냐면은 스피노자가 있잖아? 같이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같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런 파면을 당한 거야. 근데 얘는 오히려 자기가 자초했어. 자기가 자초했다니까? 지금 잘 생각해봐. 너희들 삶을 돌아봐. 몇 퍼센트나 너희들이 하고 싶은 삶이니? 몇 퍼센트? 태미야, 네 삶을 돌아봐. 너는 네 삶에 몇 퍼센트 너가 하고 몇 퍼센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몇 퍼센트 정도야? 형은 몇 퍼센트야? 집에서 난 아빠 빼놓고는 80%? 아니야? 성민이는 몇 퍼센트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지금 지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퍼센트입니까? 50? 5? 95는 아니야? 90은 그만큼 노예인 거야. 노예인 거야. 근데 왜 그럴까? 아직 뭐 내가 미성년자라서 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희들이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잖아. 그렇죠?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안경 렌즈를 깎는 일을 했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술 되게 하찮은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광화하기 시작된 그 시점이었거든. 귀족 안경 하나만 깎아주가. 누군가는 이렇게 지금 5%라고 얘기했을 때는 95%는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 나로 아직 못 온 거야. 그냥 여기 한 이 정도, 용률이 이 정도, 용률이 그치? 어? 용률이 이 정도 여기 있잖아, 그치? 올라가야지 내려갈 수 있어. 왜냐면은 다 올라가지 못하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최소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이야, 나의 생각에 대해서 명료할 수 있어야 돼. 그 과정이 철학이야. 뭐 철학책을 읽는다고 철학을 하는 게 아니야. 철학이 뭐야? 그 철학의 원래 그 철학이란 말은 일본에서 갖고 온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철학을 애지학이라고 했어. 지혜를 사랑하는 거. 뭐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공부했다고 철학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거,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인 거지. 어떻게 보면 철학의 마지막은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야. 자기 삶을 읽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행을 통해서도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거지. 많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책 안 읽었거든? 근데 그 한 권의 책이 나를 낯선 곳에 보내줄 수 있으면 돼. 너네 이거 읽으면서 낯선 곳에 내가 가 있다라는 느낌 경험했니? 그냥 글자만 읽었잖아. 그러면 이 책을 당연히 글로 못 쓰지. 당연히 글로 쓸 수가 없지. 짧은 기간이 아니었거든. 누군가는 있잖아. 그 시간에 계속 자기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 그러면은 글 쓰라고 했을 때 평소에 생각해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써져. 제목부터. 왜 우리는 무언가가 작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제목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작은 것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그것을 놓쳤을까? 그런 엄청 재밌게 써질 글이야. 근데 그냥 첫 장에 첫 문장을 쓰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담재기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을 하는 이유가 나의 삶을 명료하게 투명하다는 게 왜 투명하냐면 언어로 써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선명하잖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이 달라져야 돼. 달라지지 않잖아, 아직, 그치? 무언가가 자기 삶과 연결된 지금의 너희들의 교육적 삶이 아직 아니라서 그래. 그러면 저절로 삶이 달라지거든. 성장해지지. 철학이라는 것은 있잖아. 미리 나이 먹는 거야. 철학을 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거가 맞닥뜨리게 되거든. 하이데거의 이론도 이제 결국엔 죽음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일 죽어. 뭐 오늘 뭐 해야 되니? 그렇게 살라는 거야. 살아. 내일 너가 성우가 죽어. 뭐 할 거야? 그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야. 내일 내가 당장 죽어.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은 가장 일상에 충실해지는 거지. 엄마 아빠 더 챙겨주고 내 식구들 더 챙겨주고 내가 혹시 주변에 조금 이렇게 섭섭한 사람은 없을까 돌봐주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겠죠.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서양 철학은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 정의란 무엇인가? 자전거란 무엇인가? 책이란 무엇인가? 동양에서의 철학은 자전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내림이 아니라 너 자전거 탈 줄 알아? 라는 접근이었어. 결국에는 목적은 뭐야? 이거를 읽고 자기들만의 각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그런 서양 철학적인 반성이 있어서 길버트 라이라는 사람은 그 이제까지 서양 철학이 나우가 뭐야? 무엇을 아는가에서는요. 지금은 서양에서도 어떻게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그러면 서양 철학이랑 뭐 동양 철학이 훨씬 더 우월한 철학이다라는 것이 아니야. 슈마우도 마찬가지잖아. 기술이 그럼 의미 없다라는 것은 아니잖아.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책을 읽었을 때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하거든. 그게 플라톤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야. 결국에는 나 찾기야. 나 찾기. 나를 이 언어로도 생각해보고 저 언어로도 생각해보고 다른 언어로 생각하면서 명징한 나를 만나가는 거야. 좀 더 선명한 나를 찾아가는 거야. 결국에는 있잖아. 결국에는 나야. 나라니까. 나야.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스피노자까지 했고 다음에 해야 되는 철학자가 누구지? 스피노자 다음에? 경험주의자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론을 통해서 결국에는 있잖아. 그 사람 이론, 여기 슈마우도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이론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포처럼 권력에 대해 이야기야. 그 한 줄만 알면 돼. 한 줄이면 끝나는 말이었잖아. 그렇죠? 이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야. 그거를 통해서 다시 나를 찾아가는 거야. 나는 S1이었어. 이 S1은 아들이야. 나는 X2야. 이 X는 남자친구야. X3야. X3는 동생. 오빠야. 오빠. 그 다음에 S4야. S4는 학생이야. 그렇게 나를 찾아가. 내가 여기 처하지 않으면 나를 못 찾아. 그 여행지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돌아왔을 때 뭐 지훈이가 쓴 우월감이든 뭐 낮은 뭐 자존감이든 뭐든 아무튼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이제 영화 보게.